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전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휴일도 없이 과로 근무를 하던 전주시청 총무과 직원 한 분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생명을 잃는 것은 우주를 잃는 것입니다. 한 우주가 쓰러졌습니다. 10살 배기 아들 그리고 엄마, 부모님 그리고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 그리고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IMF 이후에 최대의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민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하나로 뭉쳐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고 계십니다. 전국 각지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현금 기부가 줄을 잇고 또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어 준다라는 시장 상인분들의 소식에 감동을 받고 또 전주시 한옥마을 건물주들께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서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자 전국 각지에서 임대료 인하 운동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 정동영도 국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전주 시민을 숨기고 국난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지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의 생산과 납품 지연, 매출액 감소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막겠습니다. 또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각국에서 발표한 입국 금지 제한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소재 부품의 수급 약감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전주 송천동에 있는 삼화택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아침부터 5시간을 헤매고 돌아다녀도 손님을 한 사람밖에 못 태웠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 가운데 삼화택시 노조 조합원 61명 기사님들과 그리고 회사 측이 토론과 고민 끝에 일주일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넉넉치 않은 생계를 택시 운전으로 꾸려가고 있는 기사님들에게 휴업 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회사 차원에서도 일체 수입이 끊기는 휴업 결정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 만난 기사님들, 그래서 지금 추경 20조, 30조를 얘기하는데 숫자로 들리지 나에게는 아무 감동이 없다. 그것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택시 기사님들의 생계 긴급 지원으로도 좀 추경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달라 하는 간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추경이 처럼 절박한 생계 위기에 몰리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제 지역구이기도 한 전주시 조천동 도도마을에 마스크 공장이 있습니다. 마스크 상사라고. 지난주에 마스크 공장이 돌아가고 있을 때 방문했습니다. 하루에 17만 장을 생산하는 상당히 큰 마스크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필터 재고가 이틀분밖에 남지 않아서 사장님 걱정이 컸습니다. 3일 뒤에 전화해보니까 조업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다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여 명의 젊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던 마스크 공장은 썰렁했습니다.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직원들과 그리고 경찰청 수사과에서 나온 직원이 마스크 생산 이후에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점검을 하더라도 공장이 돌아가야 할 터인데 필터 공급이 되지 않아서 막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필터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왜 필터가 공급되지 않는지. 또 필터 공장 나름대로 김제 황산면에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필터 공장의 애로사항, 마스크 공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의 일일터인데, 정부의 일일터인데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손길을 거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냅시다. 저 정동영이로 국민 여러분, 전주 시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 여러분을 섬기면서 국난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해결사 저 정동영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위기를 돌파할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또 전국 정치를 이끌어갈 주장, 팀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지금 우리 전주가 가장 정치 위기와 더불어 경제마저 벼랑 끝에 심각한 국면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10명입니다. 10명 모두가 초선의원 아니면 재선의원으로 구성된다면 전라북도 정치는 변방으로 몰릴 것입니다. 심부름 정치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운전대를 초보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경험과 경력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경제 또한 기업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젊은이들은 해마다 10,000명 넘게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주는 확실한 미래 먹거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30년 먹고 살 먹거리 대안을 담대한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전주 시민과 함께한 정동영의 정치는 위기 돌파의 정치였습니다. 40명의 여당을 이끌고 152명의 집권 여당을 만들어냈고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는 미국의 반대를 극복하고 개성공단 건설을 관철했습니다. 1년 반 전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선거제 개혁을 주창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창했고 마침내 어쨌든 이를 관철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전북 예산을 해방 이후 최대 한강 이남에서는 1등 7조 6천억 사상 최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전주역 신축, 철도법에 열차가 운행 중인 역의 역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짓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국비 400억을 포함해 450억 전주역 신축을 관철했습니다. 옛 법원 검찰부지 한류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를 돌파하고 이 건립을 관철해냈습니다. 여기에 드론산업의 종잣돈 확보, 드론산업진흥법을 제정했고 그리고 이어서 그 드론산업의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종잣돈을 확보했습니다. 덕진공원 100년 동안 제대로 준설 못했던 이 공원에 250억을 투입해서 생태호수를 조성합니다. 송천역 변전소 이전, 해방 후 한전 역사상 단 한 번도 짓던 변전소를 중단하고 이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해냈습니다.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의 민원사업 해결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화동 도시재생사업 지정 해냈습니다. 부영아파트 민원 해결, 재벌그룹 회장을 국회 청문회 불러내 따졌고 결국 그분은 사법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부영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문제 해결마다 정동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고맙게도 해결사라는 별명을 제게 붙여주셨습니다.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위기 해결사로 돌파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첫째, 어처구니 없게도 여당의 반대 때문에 무산될 뻔했던 탄소산업진흥원, 다른 데로 뺏길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겠습니다. 전주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산 눈치 보느라고 여당에서 제3금융중심지 말도 못 꺼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전주 금융 중심지 지정을 해내려면 밀어붙일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낙후된 전북이 일어서려면 전북 정치가 막강해야 합니다. 우리 전북은 300명 중에 1명인 보통 국회의원 10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걸출한 선봉장이 더 필요합니다. 위기의 시대 초보자가 아니라 힘과 경륜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재원합니다. 전북 발전은 정부만 쳐다보고 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정동영은 축구팀의 팀장처럼 앞에 나서서 돌파하고 이끌어갈 주장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전북의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전통과 관광문화, 복지, 4차 산업 신기술이 융합된 전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과 약속합니다. 해방 전에는 6대 도시였습니다. 해방 후에도 한참 동안 서울, 평양, 대구, 함흥, 부산과 함께 6대 도시 전주, 지금은 26대 도시로 전락해 있습니다. 다시 전주를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로 키우겠습니다. 동양의 밀라노 구상은 제가 초선 의원 시절부터 전주 시민들께 약속했던 때마침 전주가 전국 5대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1,000억 원 지원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돈으로 해서 판을 키우고 그래서 5대 전국 관광 거점 도시 가운데서도 1등 대표 관광 도시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한류의 본바탕인 한옥, 한식, 한복, 한지, 판소리, 노래, 춤, 영화, 뷰티 산업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자원을 최첨단 IT 기술력과 결합해 체험하고 배우는 한류 박물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세계인이 찾아와 체험할 수 있는 담대한 테마파크 프로젝트도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전주를 청년들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몰, 청년 문화공간의 거점이 될 청년 해방구 100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해방구는 청년몰, 그리고 청년 창업공간, 또 청년 복지 등등이 결합된 청년 해방구 개념입니다. 청년 이용 공공시설로 지정하고 정부 예산 그리고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울러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을 당 차원의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고 또 지역 균형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전주를 금융 중심지로 바꾸겠습니다. 금융 중심지 구상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부산 눈치 보느라고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안 하거나 못하게 되면 누군가 해야 합니다. 정동영이 해내겠습니다. 넷째, 전주를 탄소산업의 메카 그리고 드론택시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탄소산단 씨앗은 제가 뿌렸습니다. 탄소산업을 주도할 탄소산업진흥원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이 해내겠습니다. 드론택시, 플라잉카지요. 이미 작년에 줄기찬 노력으로 하늘을 나는 택시 시범사업 예산을 정동영이 확보했습니다. 전주가 선점한 것입니다. 다섯째, 전주시 곳곳에 건강검진정진센터를 설치해서 건강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주 시민 모두가 위험사회로부터 안전하고 건강예방과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아이들 돌봄, 어르신 일자리, 이동권 보장,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의 삶 등을 골고루 살피고 지역 시민들의 세심한 돌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 먹고 살아야 할 권리 그리고 책무가 있습니다. 민생의 위기입니다. 전주의 위기입니다. 전북 청치의 위기입니다. 저 정동영이 돌파하겠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민생당의 당명을 앞세우고 강력하고 확실하게 해결하고 돌파하겠습니다. 저는 전주 시민의 뜨겁고 눈물겨운 어머니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의 이번 도전은 전주 시민이 주신 사랑과 은혜의 보답을 위한 것입니다. 저의 도전은 전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전력 투구가 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방금 회계문을 낭독하시고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몇 분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 개개인 역량은 민주당 후보가 보이신 대로 수가 상당히 약하다라고 그리고 윤석열 부산위원장도 내일 탈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네, 국민은 지금 선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만이 높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모든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는 선거로부터 출발합니다. 정치가 바로 설 때, 특히 민생을 챙기는 정치가 설 때 국민들의 코로나 걱정도 또 민생 걱정도 기댈 언덕을 찾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생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비록 출발은 미약하지만 어쨌든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께 다가가면 이해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지금 현재 그 민생당의 성격을 진보나 중도, 보수나 어느 쪽에 중도 개혁 정당이지요. 그리고 공수처법 민당만으로 만들 수 없었지 않습니까? 4+1을 통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지요. 그리고 선거제를 처리했지요. 그리고 이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안정된 추진력과 지도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뀐 선거법에 따라서는 4.15 결과 어떤 정당도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구 야당은 꼼수 정당, 위성 정당 정당에 나선 것이고 여당은 정상적인 길을 가야 합니다. 범개혁 진영 강화에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호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당을 죽이려는 시도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생당이 살아야 아마 범개혁, 범여권 진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다당제 선거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연립정부로 가자는 것입니다. 연정하자는 것입니다. 장관 자리고 공기관 기관장이고 모두가 다 독식하고 싹쓸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내주고 나누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넓히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당을 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생당 아니었으면 예산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전라북도 예산 어떻게 대한민국 해방 후 1등 만들었습니까? 공수처 어떻게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해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1대 국회 범개혁 진영, 범진보 진영, 범여권 진영을 키우는 그런 전략 속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생당이나 민주당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개혁 진영이고 범여권 진영이고 과연 전북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 결국은 인물입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10명입니다. 300명 중에 10명이면 3.3%입니다. 숫자로는 압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 10명이 모두 초선 재선이라고 하면 국회에 가서 어떤 대접받습니까? 중앙정치에서 어떤 위상을 갖습니까? 전북도민들께서 그 점 헤아려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정치가 막강해져야 되고 또 걸출한 선봉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해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질문이 있는데 좀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예. 되게 궁금한 것은 민주평화당에서 3당이 통합돼서 민생당을 출발하는 시점에 민주평화당 부당 위원장까지 맡으셨던 분이 그동안에 당명을 사용하지 않고 보도자료도 냈었고 이제는 민생당을 탈당하겠다라고 시발점에서 탈당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걸출한 선봉장 역할을 하실 분께서 이끄시는 정당에서 그 당의 적당 위원장까지 맡으셨던 분이 이렇게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오시겠다고 하신다는 것이 과연 민생당에 앞으로 좀 힘이
더 필요할 텐데 이런 일이 발생 좀 안타깝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그 의견을 이제 여쭙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고 정치에는 도의가 중요합니다. 도리가 중요합니다. 도의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요, 정부원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좀 강간의 차이로 떨어져서 사퇴를 하면서 공공기관장을 하면서 좀 지역구를 떠나 있었고 반면에 의원들도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지역구 내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좀 대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 정부명제는 하나만 가지고도 그 지역구의 해결문의를 다 쥐어갔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을 좀 돌아봤을 때는 자학명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딜까요? 전라도는 80%의 지지를 보냅니다. 정당 지지는 67%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김 씨든 이 씨든 박 씨든 67% 마이너스 몇 %입니다. 마이너스 10%냐, 마이너스 20%냐, 마이너스 30%냐. 그 게임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후보 중에 정당 지지율을 상회하는 후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다. 민생당의 지지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동영에 대한 지지율은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동영 대 민주당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선거를 굳이 민생당을 죽이는 선거로 할 것이냐, 민주당 독식 체제 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범여권을 강화하는 범개혁 진영 차원에서 좀 더 크게 볼 것이냐, 시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까도 정당 지지율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예.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면 사실은 관철하고 싶었던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시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려운데요. 1년 반 전에 제가 민주평화당 당대표로 당선되어서 수락연설에서 당의 운명을 선거제 개혁에 걸겠다고 했을 때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 있어서 선거제를 개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대에 제가 들어가면 헌법을 바꾸겠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관철이 저의 정치적 목표입니다. 전주는 동양의 밀란으로 가야 하고 대한민국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바꿔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하고 대통령을 국민 위에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 맨 앞에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권형 개헌 해낼 사람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동영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추가 질문이 안 계시면 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건물만 지어놨었지 실질적으로 인수공동 공통전인권연구소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시 당 지도부와 함께 현장 방문해서 문제점을 청취하고 나름대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만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코로나에 당해서 국가적으로 자각 증상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그 기자회견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연기가 있는데 또 언론인 여러분께서 다른 기자회견도 있으니까 하는 게 좋겠다고 급히 준비해서 왔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까 괜찮을까요? 그 11시 55분 차에서 마지막으로 여당이 지금 국회가 있습니다. 여당이 이성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예.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향후 그 박지원 의원께서 총선이 끝나면은 민주당하고도 같이 갈 수 있다고도 발언한 걸 알고 있거든요. 향후 당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러니까 그런 진통과 대가를 치르고 선거제를 바꾼 정신을 이해 못한 소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 바꾼 건 난장판 양당제를 합의제 다당제로 바꾸자는 거죠. 다당제로 바꾸는데 시민들이 민생당을 살려줬는데 그것을 민주당에다 갖다 합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요. 위성정당은 그것은 불법적인 정당입니다. 사실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만일 그런 구상을 한다면 그 자체가 그 정당이 소멸에 가까울 정도로 응징받을 겁니다. 베네수엘라와 알바니아에서 위성정당이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 정치의 특성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알바니아, 베네수엘라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뉴질랜드 국민이 선택한 것처럼 결코 지금 예상했던 것처럼 위성정당이 20석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과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런 위성정당에 대한 미몽 그런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겁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에 시간 많은 것을 마무리해드리면서 그것으로서요. 정동영 후보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수도 인사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